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원님을 모시고 최근에 그 주식시장 그리고 ETF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부티풀에 나와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부티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당 투자를 하면서 네이버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평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평원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나와주셨을 때 책을 한번 소개시켜 주셨는데 요번에 또 새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우리 평원님이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배당 투자로 굉장히 큰 돈을 자산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월 50만 원으로 8억 만들기 배당 머신의 실전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5월 중순에 나왔는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두 번째 책은 5월 21일 날 출간됐는데요. 제가 첫 번째 책에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기본 컨셉이라든가 마인드셋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네. 좀 실전 투자나 포트폴리오 쪽에 좀 의견 좀 그런 걸 달라. 그래서 S&P 500을 이기는 네네. ETF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ETF들하고 그걸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거의 실전 네네네. 투자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셔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실전 투자용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책이 실전 투자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제가 사실 이 원고를 책 나오기 전에 봤는데 제가 뭐 추천사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연컨대 가장 ETF 책 중에 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500만 원 받는 ETF 월 배당 머신이라는 이 책을 지금 내시게 됐는데 어떻게 월 5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지 이게 일단은 뭐 책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가능한 건지 그 현재 자산 규모와 포트폴리오를 구독자분들께 살짝 이렇게 또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가 이제 1,000만 원을 시작해서 월 500만 원 배당받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네네. 만드는 기본 원칙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첫째는 성장주하고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고 네. 두 번째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꾸준히 계속 사자.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금을 하나도 인출하지 말고 계속 재투자하자. 네네네. 요 세 개를 반복을 했더니 처음에 이제 1,00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월 배당 500만 원까지 성장하는 제 나름 이제 배당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시황이 어떻든 간에 흔들리지 말고 성장주와 배당주에 분산 투자를 하자. 네, 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최근에 워낙 반도체 이 뭐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해서 성장주가 좀 뜨겁잖아요. 네. 혹시 우리 평원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해진 원칙에서 요즘 성장주를 해야지 누가 배당주를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성장주의 35%, 배당주 채권에 한 65%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성장주 추세일 때는 반도체 같은 거를 조금 포트에 더 담아서 비중을 좀 높이는 식으로 하지 포트폴리오 전체를 변경하지는 않고 네. 시황에 따라서 뭐 AI 쪽이면 AI 쪽 비중을 조금 높이고 네네. 반도체 할 때는 반도체를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을 따라갈 때 기본 패턴인 한 35대 65에서 비중은 조절을 하지만은 큰 포트를 흔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믿음이나 신뢰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티풀 채널에 2025년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 전에 나와 주셨었을 때 월 배당금 400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월 배당금 500만 원, 100만 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게 가능하게 됐던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제가 25년 2월부터 국장 비중을 조금 높였어요. 그때 선견지명이 있었네. 어쨌든 그때 이제 국장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지금 국장을 투자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국장을 높이면서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꽤 배당이 굉장히 높아졌고 분배금이 좀 많이 나오는데 분배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원금이 훼손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주가 자체도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사가지고 계속 불타기를 했었지만 지금 얼마 전에 이거 부티풀 촬영한다고 해서 조사
네네. 계산을 했더니 164%가 되더라고 수익률이. 1년 조금 넘어서. 수익률만 160%. 배당은 빼고요. 이야, 예, 대단합니다. 어쨌든 성견지명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매년 꾸준히 이제 S&P 500 수익률을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인데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 노하우가 있을까요? 특별한 투자 노하우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일단 이제 배당금으로 이겨놓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당금으로 이겨놓고 시작한다. 네. 배당금을 깔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배당이 한 6천만 원이 예. 확정 수익이나 거의 다름없거든요. 다름 없게 네,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장이 되든 횡보장이 되든 상승장이 되든 기본은 이제 일단 한 5% 정도 시장을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 제 포트폴리오가 65가 배당하고 채권이기 때문에 네. 하락장에서는 좀 덜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5% 플러스 하락장이 덜 하락하고 또 상승장에서는 35%가 대부분 이제 그 M7 유지의 이제 대형 성장주 유지이기 네네네. 때문에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렇게 하고 배당 5%를 더하니까 이게 계속 누적 복류로 가니까 시장을 이기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니까 제가 매년 앞서가 있는 그 포션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S&P 500을 계속 이겨놓고 매년 5% 6%씩 이제 앞서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기기 쉬운 쪽으로 게임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궁금해지는 게 이 책에 물론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주식 계좌 수익률 요거 좀 이렇게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준비해 오셨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네네. 6월 17일 2시에 바로 이제 계좌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6월 17일. 네, 2시쯤인데요. 저는 이제 네네네. KB증권 하나만 쓰거든요. 네네네. 이게 KB증권 화면인데 사실 이제 1년에 코스피 막 몇 배 오르고 반도체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대박 내신 분들에 비하면 좀 소소하고 어쩌면 민망한 수익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제 수익률을 보면 아이언 마운틴 한 195%, TSMC 반도체가 한 170%, 알파벳 134, 애플 그다음 테슬라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디보라는 이제 배당 ETF가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SCHD라는 배당 ETF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SCHG, 그다음에 로빈훗,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GPIQ, 리얼티인컴, JPQ,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1489라는 네, 배당 네.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 이렇게 총 16개 종목에 네. 투자하고 있고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금액을 한번 쭉 보여주시면은 지금 하나 종목당 보면은 뭐 많게는 1억 5,500 이건 뭐 가장 많은 예, 그 SCHD라는 배당 ETF고요. 그리고 7,900, 5,900 그러니까 이거 금액을 지금 싹 다 더하면은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국 직투 계좌면 8억 4천 정도 내수금 빼고 8억 4천. 저 지금 현재는 8억 4천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6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6월 17일 이후 지금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마 가장 최신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증시는 지금 AI 발전 그 다음에 또 버블론 뭐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면서 주가가 좀 공방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미국 주식이 2030년까지는 대세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본인의 투자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추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2030년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네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투자의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에 착안을 좀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인 독감이 그 팬데믹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스페인 독감 때도 스페인 독감이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주가가 올랐고 네. 스페인 독감이 끝나면서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8년간 쭉 대세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식도 보면 팬데믹도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네네. 2020년 팬데믹 끝나면서 이제 주가가 주가가 33% 하락했고. 빠졌고 그 후에 지금 4년째 대세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보면은 조금 비슷하게 가는구나 역사적 사건상.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가 바로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19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그리고 2020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과의 유사한 연관성이 있다. 네. 미국 주식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15년 행보, 20년 상승 이 패턴이 쭉 이어지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13년부터 20년 대세 상승의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사이클로.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따져보면 적어도 앞으로 한 4년,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대세 상승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이걸 2023년부터 했고 24년 책에서도 했고 이번 책 나오면서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야데니 리서치란 그런 미국의 네네. 유명한 리서치에서도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작가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네, 그래 2030년까지는 대세 상승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소재가 또 AI 인프라 구축으로 시작된 그 투자 경쟁이 결국은 이제 서비스로 연결되고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네, 기간이 맞습니다. 이제 한 3, 4년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또 맞물리고 작가님 생각도 그렇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30 젊은 직장인들은 이제 AI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좀 빠르게 모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그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가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SMH ETF가 있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 100의 QQQM, 그다음에 S&P 500의 SPYM, 그리고 배당 성장하면서도 이렇게 성장주도 같이 투자하는 FDVV라는 ETF가 있습니다. 요 네 개를 예를 들면 이제 30, 30, 20, 10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고 또 이제 비슷하게 똑같은 게 국내에도 있거든요. 네네. 똑같은 국내 ETF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덱스 반도체라든가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에 나스닥 100, S&P 500, 그다음에 국내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같은 요 네 개를 같이 투자해도 제가 비교해 보니 거의 네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결과가. 이런 포트폴리오에 매년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5년이면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딱 첫 해에 1,000만 원만 투자한다 해도 한 6년이면 자산이 5배 내는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위주가 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30이면 조금 리스크를 좀 지더라도 네네. 조금 과감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ETF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025년도에 네. 그 우리 작가님이 국장 비중을 조금 높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높이셨다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 아까 계좌를 이렇게 다 공개를 해주시고 현재 수익률과 잔액 이걸 보여주셨는데 사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고 그 금액이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 이번에 그 RIA 계좌를 나올 때 물론 이제 100%는 끝났지만 네. 그거 나왔을 때 조금 수익을 이번 기회에 실현해가지고 국장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하셨나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것도 이제 국장에서는 저는 ISA하고 IRP 두 가지 계좌에서만 하거든요. 일반 계좌는 안 하는데 굳이 미장을 팔아서 국장으로 돌아오는 거는 제가 그동안 쭉 했던 투자 패턴도 아니고 또 그냥 국장에는 이제 새로운 자금을 좀 넣어서 새로운 자금을 넣어서 네, 국장을 그동안의 수익이 났던 것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 정도 수익 났을 때 조금 세금 없이 수익을 실현하자보다는 어차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래 가져갈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미국 주식도 사야 되는데 사는 만큼 이게 빠지기 때문에 해보면 그게 5천만 원이 최대잖아요. 네네, 5천만 원. 5천만 원이 최대인데 그 5천만 원을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한테는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고. 네네. 책에 보니까 AI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노동으로 돈을 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종목을 잘 선택하기만 한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는데 목돈 1억 원을 10억으로 불릴 만한 그러니까 사실 이게 10배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하이닉스가 한 1년 만에 한 10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이건 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이 목돈 1억을 10억으로 불릴 만한 단기간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작가님이 보시기에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단기간에 1억에서 10억을 만들 ETF나 주식이 있다면 제가 조용히 혼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면 충분히 가능할 만한 포트폴리오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대가 AI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AI 인프라 관련 반도체 전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로봇 이런 분야는 누가 봐도 유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ETF를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코스피 200 세 개 지수로 한 30-40% 바닥을 깔고 그래서 아주 안정화를 시켜놓고 그 위에다가 구글이나 아마존, 테슬라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개별주도 좀 태우고 거기에 이제 양자 컴퓨팅의 로봇은 이제 주도주가 어떤 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쪽은 ETF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당장에 이렇게 1억에서 10억은 안 가겠지만 꾸준히 뭐 한 4-5년 이렇게 가면 충분히 원하는 정도의 투자 성과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M7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산업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어떤 분야에서는 주도주가 어떤 것이 될지 모르고 아직 경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ETF로 그걸 좀 담아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근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론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놀라운 주식 가격 상승이 있긴 한데 이게 뭐 1년 만에 이제 뭐 5, 6, 7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일이 앞으로는 뭐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뭔가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차세대 메가 트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 메가 트렌드 중에 대표적인 게 전력 기반한 이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이오와 AI 뭐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시장에서 얘기하는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종목군 이런 것 중에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AI 시대가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그 결국 AI 시대에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황금을 가진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보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구글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의 관심사는 메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차량은 테슬라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그 차량 운행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20년 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질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스마트폰이 존재한다고 보면 우리가 AI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또 애플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AI 시대로 하더라도 그래 애플처럼 길목을 맞는 기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엔비디아나 전력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반 인프라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히 필요할 테고 결국은 AI 시대를 장악하는 기업들은 그런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 결국 그 시대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새롭게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산업의 전반적인 리딩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꾸준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근에 그 AI 관련된 주식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SCHD 같은 슈드 같은 이런 배당 ETF 상품이 관심이 조금 사실은 줄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무슨 배당주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은 배당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는 뭐 나름대로 철학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S&P 500을 이기는 투자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배당금 자체가 확정 수익이다 안전마진이거든요. 특히 이제 하락이나 행보장에서는 배당 투자가 사실은 멘탈을 좀 많이 지켜줍니다. 그렇게 이제 하락장에서도 배당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이 배당이라는 게. 그리고 그때 하락장이나 행보장에서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들이 상승 턴할 때 자산이 이렇게 한 번씩 점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게 영원히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면 사실 배당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닷컴 버블 때 당시 그때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시스코 같은 기업은 90% 폭락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은 뭐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 폭락을 한 상태인데 그때도 배당주들은 낭폭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장세에서 90% 빠지는 장세에서 그리고 일부 배당주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게 됐었거든요. 오히려 그 현금 흐름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2022년에 또 나스닥이 33% 폭락할 때도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같은 성장주는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SCHD나 디보 같은 배당주들은 20% 전후에서 그쳤고 배당은 꾸준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주는 하락할 때나 행보장에서 시장이 머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게 이제 상승장 턴할 때 수익을 가속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배당주를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상승만 한다면 당연히 배당주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또 하락이라는 큰 폭락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머물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뒷받침된 배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65% 정도는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일단 밥은 먹으면서 반찬을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확 되긴 하는데 최근에 이 슈드의 성과가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 못한 면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슈드를 좀 대체할 만한 이런 ETF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슈드가 이제 작년까지는 안 좋았지만 올해는 조금 성과가 제법 괜찮았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는 슈드보다 배당률도 높고 배당 성장률도 10% 이상 가고 또 주가도 좋은 그런 ETF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이제 그 책에 이제 자세히 종목은 설명했지만 이제 디보 같은 ETF는 배당률이 한 5% 나오면서 주가도 훨씬 좋거든요. 그 배당 성장률도 10% 이상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DGRW나 DGRO보다 우수한 FDVB가 있습니다. FDVB.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성과가 좋고요. 또 일본의 대표 배당주 1489라는 게 있는데 그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거죠? 네. 배당률도 슈드보다 높고 배당 성장도 굉장히 좋고 또 주가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플러스 고배당주나 뭐 코덱스 고배당주 같은 것들은 배당률이나 배당 성장률에서 슈드 못지않는 국내 월배당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코덱스 고배당주 ETF 슈드보다 오히려 배당률이 높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뭐 역시 화두가 대한민국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 분리과세와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배당 투자가 좀 재평가받는 그런 원년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밸류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배당 ETF 특히 이제 이런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가 실시되면서 사실 이런 걸 일반 투자자들이 막 선별하기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선별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딱 모아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배당 ETF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가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고배당주나 코덱스 고배당주 같은 거는 국내 아주 좋은 배당주들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ETF로 접근하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고 왜냐하면 분리과세가 어떤 게 될지 안 될지가 이제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가 이렇게 그 조건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내에는 대표적인 월배당 ETF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주주 친화적인 게 계속 우선시 되기 때문에 배당률이 꾸준히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상법 같은 게 개정되면서 주주 권리 보호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가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들이 다양한 ETF들이 많으니까 그럼 코스피 추종하는 ETF 그리고 이제 코스피 추종하는 ETF 중에 이제 좀 배당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든가 타이거 배당 커버드고 액티브도 굉장히 그 성과가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같이 좀 나눠서 투자를 하면 국내에 투자해도 충분히 어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굉장히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고 있고 또 엄청난 달러가 지금 특히 반도체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처럼 이렇게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1,500원 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당연하죠.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워낙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런 분들에게 절세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가 그래도 제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상장 ETF 포트폴리오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의 영향은 이제 국내 상장 ETF나 미국 직투나 사실 거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죠. 받기는 받죠. 영향을. 근데 이제 절세로 투자하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차익 22%에 대해서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IS 계좌나 우리 연금저축 IRP는 굉장히 과세
이연도 되고 최종적으로 인출할 때 굉장히 금액이 그 세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대한 절세 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절세 계좌 1년에 3,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거든요. ISA 2천만 원, 연금저축계좌 IRP 1,800만 원이니까 가능하면은 이 3,800만 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절세 계좌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여유가 되면 이제 직투로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ISA가 연간 2,000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1,800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 IRP 두 개 합쳐서. 합쳐서. 근데 어쨌든 세액공제 받는 한도는 900까지죠. 네네. 네, 그렇지만 일단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 그래서 3,800까지 절세 계좌를 꽉꽉 다 채우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절세 계좌를 채우면은 이런 이제 절세 계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22%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절세 계좌는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로봇 이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 계좌 투자할 때는 그 22%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이름이 붙어 있는 거라든가 그런 또 미국의 커버드 콜 위주로 투자를 하면 과세인이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충분히 많이 누릴 수 있거든요. 이제 작가님 나오셨습니까? 요거는 뭐 ETF 배당 관련된 주식 얘기는 아닌데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들 물어보는 이야기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된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성장 가능성과 기대감을 이제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또 이런 상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작가님이 이제 아무래도 ETF 상품 오랫동안 보셨고 하니까 스페이스X의 이 성장 가능성을 조금 수혜받기 위한 그런 어떤 ETF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국내 완큐 우주항공 ETF인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성 짜임새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주항공이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은 크지만 이제 성과 검증을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스페이스X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숫자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한번 필터링하는 과정을 거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때를 이용해서 그때부터 좀 매수를 해나가는 게 오히려 매수 시점에서는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공모 이렇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볼륨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식이라는 게 과평가라는 이야기를 뭐 사실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작가님 얘기로는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계속해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느 정도 약간 부침이 있을 때를 기회 삼아서 좀 지분을 늘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책에 보면 대한민국의 금융자산 중위값은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금융자산으로는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60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한 30년인데요. 부부 기준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 이거 어느 정도를 우리가 계산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노후 자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을수록 무조건 좋죠. 그렇죠. 사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10억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SNS상의 올려치기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가구 중에 현금 5천만 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50%도 안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 가구에 뭐 1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예를 들면 이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직장생활 하면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면은 한 200만 원 정도만 마련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200만 원을 배당금으로다가 딱 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되는 거네요, 그죠? 제가 봤을 때 5억이면은 매우 충분하고 5억. 조금 이렇게 투자를 부지런히 하면 4억 정도면 노후 자금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으로 우리가 7%짜리 배당 포트를 짜면 이제 연 배당 2,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배당세 15.4%를 제외해도 세후 200만 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7% 배당률이면 매년 배당금을 월 200씩 찾아 써도 원금 400이 줄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하고 본인이 좀 투자 공부를 해서 포트를 꾸준히 유지하면 4억 정도면 매월
세후 한 200씩 찾았어도 원금은 줄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나스닥하고 S&P 500, 코스피 200에 한 35% 정도 그걸 깔고 나머지 65%를 이제 배당주와 커버드 콜을 좀 섞어서 7% 정도 배당 포트를 만들면은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배당 찾아 쓰는 거 그 차이 표준 편차를 봐도 원금이 줄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35%는 나스닥과 S&P 500과 코스피를 담고 네. 65%는 배당주와 커버드콜을 네. 반반으로 하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른데 이제 4억으로 2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당률 한 7% 정도 잡도록 포트를 짜야지 커버드콜을 넣고 배당주 넣고 해서 이제 그걸로 전체 포트에서 배당률 한 7% 정도 나오게 짜면 그렇게 하면은 지금 금액 4억 원으로 네. 월 배당 200만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연금 원금은- 타면은 300이 완성이 된다. 네.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뭐 거기에 한 5억, 6억짜리 내 집 있다. 그러면 그것도 주택연금 돌리면 또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한 150만 원 이상 나오고 뭐 이렇게 네.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주택연금이 나오면 현금이 더 적어도 되죠. 그 주택연금 150, 연금 100 하면은 실제로 한 50만 원만 월배당 나오게 짜는 그렇죠. 거는 근데 이제 사실 300만 원을 우리가 예시를 했지만 300만 원은 정말 뭐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기본이 배당주로 지금 딱 밑에 베이스가 딱 깔리게 되면은 좀 안정적이다 이런 네.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주식보다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금융자산의 비중이 매우 낮고 7-80%는 뭐 부동산이니까 주식 종목을 선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스트레스가 된다. 뭐 이런 이유가 제일 크다라고 보거든요. 노후 자금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상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작가님이 이게 딱 맞는 게 너무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또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이제 우리 평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항상 배당주를 깔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뭐 전혀 안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없는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재테크 상품 그걸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제 월세를 받고 있지만 이게 세입자 관리라든가 스트레스가 되죠. 인테리어 또 나갈 때마다 도배장판 이런 것도 있고 또 문제 생기면 수리해야 되지. 그렇죠. 또 복비 이거 계속 나가야 되지. 신경 이게- 써야 되고 네. 전화 올 때마다 좀 가슴이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사실은 수익성 부동산 생각보다 높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또 예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되지만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이 더 크거든요. 어쩌면은 예금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달러 베이스로 하면은 굉장히 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익성 부동산이나 적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미국의 리얼티인컴이라는 네네네. 주식이 있습니다. 그건 월배당 리츠 주식인데 네. 배당률도 한 5% 정도 나오고요. 이게 지금 6개월 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얘기해 주셨던 거. 네. 이게 6개월 서울 상가 수익률이 한 3-4%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4% 많이 네. 나와봐야 그 정도. 근데 얘는 배당률이 한 5% 정도 나오고 특징이 32년 동안 매 분기마다 배당을 올려줬어요. 올려줬다. 네, 매 분기마다 0.05센트라도 계속 올려주는 매 분기마다. 부동산은 2년에 한 번 5% 올려주는 게 단데. 그리고 이 32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올려줬거든요. 32년 동안 긴 세월에 닷컴 버블 붕괴도 있었고 세계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런 금융위기에도 이 리얼팅금 같은 건 32년 동안 배당을 유지한 게 아니고 계속 올려줬어요. 배당을 32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그 미국의 CVS 같은 거, 그다음에 부추 같은 그런 소매 대기업한테 임차를 주거든요. 그리고 공시률이 1% 이내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용등급도 A3로 한 현대차하고 우리 KT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에서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수익성 부동산에 해서 막 그런 골치 아프는 것보다 32년 동안 매월 15일 날 되면 따박따박
배당금을 통장에 꽂아주는 이런 주식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종목에 한 7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리얼티 인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주식은 달러 자산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유사시에 외환이 폭등하는 위기시에는 그런 미국 주식을 팔아서 싸진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을 좀 싸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거든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안전적인 미국 배당주를 좀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배당 받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때 좀 싸게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을 쇼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자산이다. 네.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채 이렇게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퇴직금 뭐 굉장히 큰 퇴직금을 받는 분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퇴직금 1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1억 정도 퇴직금을 들고 나오면은 당장 그거 가지고 뭐 100% 생활은 안 될 텐데 목돈 1억을 가지고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ETF로 만들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1억으로 세후 100만 원을 월 배당 1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배당률 한 13% 14% 좀 높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일단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받더라도 원금 손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 100만 원이 원금 손상이 나면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보면은 이게 미국 반도체 한 5%, 코덱스 나스닥 100에 100, 그다음에 뭐 S&P 이거는 뭐 상표 이름이기 때문에 네네네. 맞는 종목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이라든가 그 라이스 미국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그다음에 아까 말한 코스피의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이라든가 타겟 커버드 콜 이렇게 짜면은 제가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한 30%? 24%에서 30%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당률은 한 13%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고려해도 원금이 까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비록 100만 원을 받더라도 한 80만 원만 찾아 쓰고 한 20만 원은 배당 재투자를 하면은 확실하게 원금을 지켜가면서 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포트폴리오 요걸 기본으로 해놓고 이제 비중은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면 반도체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간다든가 조금 그 변동성이 좀 싫으면은 뭐 S&P 500을 가져간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S&P 500을 줄이고 코스피를 좀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종목으로 분산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하고 배당하고 커버드콜을 섞으면 원하는 만큼 이제 배당률을 맞출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짜면은 한 1억 놓고 100만 원씩 100만 원 하면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매월 한 80만 원 정도는 찾았으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만 쓰는 걸로. 원금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요긴하게 포트폴리오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작가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기 반도체 ETF 뭐 나스닥 100 이런 거 대신에 그냥 다 커버드 콜로 채워버리면은 더 돈은 더 나오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금을 어떤 경우라도 좀 지키면서 가기 위해서 약간 비중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커버드 콜이라는 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이라든가 코덱스 200 배당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60% 뭐 1년 만에 160%씩 수익률이 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렇죠. 보고 그 우상향하는 자산에다가 일부 자산을 태워야지 이쪽 자산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뺏어도 얘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배당률을 뭐 15% 20%씩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이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상향하는 자산의 한 20% 정도는 깔아놓고 이렇게 가는 게 원금을 지키면서 배당 투자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노후 준비도 세대별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퇴를 앞둔 4050 또 이제 아주 퇴직이 코앞인 5060 세대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4050이든 5060이든 이제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필요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금액. 두 번째는
원금이 안 손상되고 자산이 커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이제 머릿속에 담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제 4050에서 배당률은 좀 적지만은 나는 당장 현금이 필요 없으니까 기대 수익률 좀 높게 가져가겠다 이럴 때는 그다음에 이제 5060이라면 기대 수익률 좀 낮추더라도 그 배당률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래 이제 거의 똑같은 전략인데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하고 이런 쭉 하고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거가 지금 종목은 비슷한데 네. 하나는 4050 1억 포트폴리오고 오른쪽이 5060 1억 포트폴리오네요. 거의 종목은 똑같은데 그 비중에 따라서 달라서. 왼쪽은 이제 성장성을 좀 높여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24%고 4050은 네. 배당률 2.6%로 아직은 배당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네. 5060은 기대 수익률 조금 낮추고 배당률을 6.7 이렇게 네. 가져간 거네요. 한번 내려서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보면 같은 종목이라도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고 뭐 이제 5060 같은 경우는 굳이 골드 같은 거는 사실은 금이 한번 물리면 금도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물린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5060이 금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4050은 오히려 한 5% 투자. 네, 4050은 좀 물려도 금은 네네네. 또 회복할 기간이 필요한데 좀 버틸 수 있잖아요. 4050은. 그렇죠. 그러면은 좀 채권이라든가 금에 좀 투자를 해도 되지만은 지금 당장에 내가 이제 현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채권이나 금 이런 거보다는 약간 좀 커버드콜 비중을 조금 높여서 배당률 한 6.7% 정도 맞추면 물론 이제 7%짜리 배당률을 짤 수도 있고요. 뭐 8%도 짤 수도 있고 본인이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맞추되 다만 이제 그 기대 수익률하고 배당을 봤을 때 원금이 안 손상되도록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가님 얘기해 주신 거는 내가 진짜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가 얼마나 남았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성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거냐 네. 아니면 현금 흐름에 더 비중을 줄 네, 거냐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요거대로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되면 이 종목은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이 있고 제 책에도 워낙 많은 종목을 소개했는데 네네네네. 그런 종목 넣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국내 그런 사이트들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그리고 활용해서 이렇게 또 한번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면 네. 자신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에서 태어난 자녀한테 매달 20만 원씩 투자해서 30살에 20억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참 관심이 확 가는데 지금 우리 젊은 부부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20만 원씩 자녀한테 투자해서 그 자녀가 30살 정도 됐을 때 20억 자금을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자녀한테 정식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10년에 2천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첫 해 2천만 원 하고 1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21살 때 5천만 원 하면 총 9천만 원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첫 해 1,000만 원 넣고 나스닥에 15% 성장률로 돌리고 그다음에 11년에 거기에 다시 2천만 원 넣고 그다음에 21세에 5천만 원 넣어서 해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세금을 뺐었습니다. 네네. 한 20억 정도는 31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녀 노후 준비에 자신의 노후 준비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이 깔려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 이게 복리로 미국 주식에 31년간 복리로 투자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부부라면은 한 번쯤은 꼭 실행을 해보도록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 블로그에 이렇게 하시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엔 그 스마트한 그런 2030 세대들이 많아서 낳자마자 이렇게 합법적으로 맞아요. 신고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증여세가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50%인데 네. 과거에 30억 그러면 엄청난 자산가니까 그 자산가들이나 걱정한다 그러지만 최근에는 그냥 아파트 아무거나 봐도 그냥 서울은 15억이 이러니까 맞습니다. 30억이라고 하는 이걸 넘었을 때 증여세 50이라는 거는 마음에 확 와닿는 분들이 최근에 네, 맞습니다.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인 되기 전에 미성년자 때는 2천만 원, 성인 되고 나서 5천만 원 10년에 줄 수 있으니까 네. 요걸 꾸준히 이렇게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 이번에 나온 책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500만 원 받는 ETF 월배당 머신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 제목을 딱 보시면은 아마 우리 평원 작가님도 지금 직장 생활하시잖아요. 네. 그 일반인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냥 이런 머신을 하나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굉장히 든든할 텐데 이 책을 한번 좀 홍보도 좀 해주실 겸 어떤 분이 읽으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분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머신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제가 공돌이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런 머신 이런 게 좀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정말로 2018년 1,000만 원으로 삼성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8년에 이제 월배당 500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제목화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면서 한 8년 동안 제가 하면서 이렇게 배당 투자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깨달았다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배당 투자 3원칙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성장주와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고 두 번째는 하락이든 상승이든 꾸준하게 사고 세 번째는 배당을 재투자해서 목표 금액이 올 때까지는 계속 배당을 재투자해서 이렇게 성장을 좀 가속화시키는 이 3가지를 그냥 무한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방법이긴 한데요. 이걸 꾸준히 생각하시면 그 배당 투자가 지루하다는 편견도 아마 깨질 겁니다. 하다 보면은 매달 돈을 버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하면은 누구나 좀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경제적 자유나 평온한 노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책을 냈던 거는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거를 통해서 좀 집집마다 이런 배당 머신 한 대씩 장만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고요. 제가 이제 공돌이 출신이라 어려운 주식 용어나 경제 용어도 거의 안 들어 있어서 주식 초보자분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ETF 이름들도 다 실제 ETF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ETF들을 바탕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4050, 2030, 5060 포트폴리오도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을 읽으면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당 머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ETF 실전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생각만 있는데 실천을 못하는 분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도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집에다가 배당 머신을 한 대 들여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뷰티풀에 나와 주셔서 작년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영상을 또 찍어 주셨는데 또 새로운 책과 더불어서 다시 나와 주셨는데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조만간 직장을 또 퇴사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평원님이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어쩌면 좀 얼굴이 좀 공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쩌면 이 영상도 그전과 다르게 좀 영상이 좀 공개돼. 얼굴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평원 작가님 모시고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500만 원 받는 ETF 월배당 머신. 그 머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